뉴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내일 4월 20일은요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날이 되면 물론 좋은 취지에서 각 기업이나 또 정부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꼭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하기보다는 그냥 늘 평소에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분들과 생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야 각 당의 차기 국회 당선인들 계속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미래 김예지 의원 모시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예지입니다. 옆에 우리 안내경 조이 보좌관도 같이 왔네요. 조이 보좌관 인사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열심히 엎드려서 네. 지금 일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안내견이 평소에 일할 때 네. 이렇게 엎드려 있거든요. 아. 지금 잘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직분에 지금 네. 충실히 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로도 지금 같이 보고 계십니다. 보이는 라디오고요. 자, 우선 재선 축하드리고요.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선인분들까지 모여서 결의문도 대표로 낭독을 하셨더라고요. 초선과 재선은 또 마음가짐이 또 다르실 것 같은데 당선 소감을 좀 겸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척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상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기도 송구할 만큼 굉장히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네네. 그만큼 책임감 많이 느끼고요. 어깨가 초선 때도 저희 상황은 어려웠습니다만 그때는 야당인 시절이었고요. 지금 이제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 무거운 어깨가 느껴지고요. 책임감과 함께 10배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배 열심히 하시려면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겠네요. 네. 개인적으로 그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매체나 또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이렇게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다른 동료 의원분들뿐만 아니라 또 국무위원들에게도 정말 예의가 바르시다. 그리고 고압적이지 않은 태도로 또 질의하시고 작은 답변에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항상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또 질의를 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앵커이고 기자이기 전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 국회에서 하는 일이 국회의원의 품격은 좀 이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또 국회가 특히 이제 정치가 협치가 사라졌다, 정쟁과 다툼만 남았다, 반목과 멸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더더욱 22대 국회에서 지금처럼 좋은 의정 활동 해주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이미지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국회에서 힘쓰겠습니다. 예, 지난 4년 동안요 김예지 의원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으신 분야가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을 비롯한 또 우리 사회 약자와 또 소수자 분들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그동안 입법 활동 전반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좀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예. 저의 정치적 목표 제가 이렇게 국회에 와서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정치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란 정쟁이 아니라 목소리 낼 수 없었던 그리고 목소리 내기 힘든 존재의 목소리가 대신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던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법안들 약 170여 건의 법안들을 발의해서 약 40% 정도의 네네. 통과율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법안 이러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하지만 저는 현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의약품에 또 예. 그 식품 등에 이제 점자가 도입이 되었고요. 또 수어 등 이렇게 그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직 시행은 전입니다. 네네. 네, 시행 전이지만 많은 분들이 법안 통과 후에 또 공감하셔서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다. 저는 왜냐하면 개개인의 기업을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비례대표 의원이라서요.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주변에서 당사자이신 분들이 정말 내가 거기 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네.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뭐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계속 좀 힘써 달라라는 말로 격려해 주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한 네. 4년 동안 이거 이렇게 할 걸 참 아쉬웠어.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는 상임위에서 4년 동안 전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네. 전 하반기를 다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처예요. 그러면은 예.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할 때 제가 가깝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안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다루었던 법안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 관련된 예를 들어 복지부라든가 국토부 예. 다양한 부처의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가깝게 논의할 수 있는 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대다수가 지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좀 아쉽다. 다행히 22대 국회에 제가 연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 장애 비례대표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일했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런 기회를 얻은 만큼 그런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부처의 소관 부처의 일도 같이 좀 넓게 폭넓게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2081님께서요. 의원님 목소리가 맑아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긍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참 목소리뿐만 아니고요. 지난해 6월인가요? 의원님께서 그 국회 대정부 질문 마무리에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박수갈채를 받아서 화제가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작은 어항에서는 10cm도 넘지 않게 크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 강물에서는 1m 넘게 자라는 고기를 예로 드시면서 사회적 약자와 또 소수자에게 정부가 어항과 수족관을 꿰고 강물이 돼주길 바란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던 이유가 뭐였을지 듣고 싶네요. 대정부 질문이라 하면 네. 의원이 이제 국무위원들께 이러이러한 점들을 좀 바꿨으면 한다라고 또 질문도 하고 관련 질문도 하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날 장애인 학회 특례법 관련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당시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를 했었고 네.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양한 부처의 장애인 관련 그리고 또 다양한 계층 관련 일들이 산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때 네. 당시 국무총리 지금 현재도 국무총리님이시죠. 예.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질의를 했고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아까 어항, 수족관 또 강물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마무리 발언에서 했던 이유는 환경이 어떻게 그 개개인을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능력이 더 커질 수도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정부의 역할은 크다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함이었는데요. 사실 환경에 따라서 굉장한 많은 제약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현실이고 저 또한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예시를 적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이것은 제가 먼저 뭐 개발해서 이렇게 뭐 연구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양한 많은 저명한 외국의 또 강연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인용하셨던 글이에요. 제가 예. 뭐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서 예. 굉장히 부끄러웠고 또 하나 아쉬웠던 것은 네. 제가 당일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발언하고자 했던 것은 다양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예산이라든가 정책들이 조금 더 모여서 조금 더 간단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포용적으로 컨트롤될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이제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의 그런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내용보다는 네네. 그 물고기 얘기에 좀 집중이 되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네. 내용도 아마 전달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때도 그런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거긴 하지만 또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의 소관은 또 복지부에 걸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게 무슨 칸막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터서 맞습니다. 전향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 뭐 그런 말씀들이 메시지가 아마 그 어학 말씀 말고도 많이 울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7718님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하면 좋겠어요. 김예지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8144님 김예지 의원님 겸손하고 소통하는 태도로 질의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의원님께서 올 초에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였는데 강에서 바다로 일단 영역은 확장이 됐고요.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못 갔어요? 네, 네.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네. 의원님 분들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책을 내시고 출판 기념회 열면요. 이게 보통 본인에 대한 좀 주목을 끌기 위함이랄지 아니면 일종의 모금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달랐더라고요. 일반 서점에서 당시에 그 베스트셀러에 오르시기도 하셨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어요? 제 삶을 우선 담았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외를 담았습니다. 장애인 김예지가 정치인이 되어서 국회에 와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하는 가운데 네.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거기에 담았고요. 그리고 또 정치인이기 이전에 제 생각들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도 예. 아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발언에서 했던 코이 물고기 이야기처럼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저의 작은 사실 저 혼자 하는 것은 작은 몸부림일 거예요. 아무리 제가 정치인이지만 그렇게 권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많은 삶까지 변화시키려고 그동안 노력해왔던 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안간힘을 거기에 담고 싶었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도 일부 계실 수도 있는데요. 김혜지 의원님께서는 피아니스트이시기도 합니다. 활약도 많이 하셨는데 2월에 네.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 하셨잖아요. 당시에 그 배현진 의원도 같이 참석하셨고요. 네. 콘서트 주제가 우리 함께 행복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으로 되게 바쁘고 치이실 텐데 이 와중에도 어떤 계기로 연주회를 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함께 행복하는 예. 제 의정 활동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싶었던 저의 정치적 방향이고 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회에는 사실 저 혼자 독주를 한 것이 아니고요. 네네. 제 친구, 성악가인 친구랑 같이 이렇게 듀오 무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네. 독주도 서로 했지만 제가 그 친구의 반주로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내가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 그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또 우리 사회가 조금은 어렵지만 지금 많이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그러니까 지금 나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옆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인들이 본을 보이고 그래서 항상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더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함께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는 그 마음을 담고 메시지를 담는 그런 음악회였습니다. 네. 0419님 뉴스레터 K 찐팬입니다. 저는 암투병 3년 차에 약시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라디오만 24시간 듣는 장애인입니다. 그런 제게 라디오는 정말 고마운 친구가 되었답니다. 오늘 김예지 의원님 인터뷰 포함해서 방송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재작년에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지하철 시위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당시에 뭐 언론 인터뷰에서요. 그동안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사안에 대해서 기왕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니까 정치인으로서 내 역할은 입법적 또 제도적 개선을 끌어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근데 또 당시 그 여당 내에서 또 비판도 있었고요. 또 당시에 이준석 대표도 이동권 시위에 또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같은 식으로 활동하실지도 궁금해요.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네. 있을 것이고요. 네. 지금도 굉장히 제 뭐 이제 다양한 기사들 보면 악플 대부분이 관련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그 시위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역할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은 사법부의 몫이죠. 그리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20여 년 넘게 그 일을 해오셨는데 사실상 그 저 같은 비례대표나 아니면 장애인을 이제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저 또한 국회는 혼자였고 또 그 단체들의 힘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긴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눈에 띌 만큼 그리고 피부에 와 닿을 만큼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챙겨지지는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아는 정치인이라면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바로 잡아 나가야 그래야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신 국민 여러분들도 또한 불편하다라는 것을 느끼시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시위 방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뭐 가리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작은 존재들의 그러니까 제 역할은 그렇습니다. 왜 다른 의원님들의 역할도 그 각각 다르겠죠. 왜냐하면 직군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 계시지만 저의 역할은 제가 이 자리에 앉혀진 역할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는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을 대변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고 지금 바로 또 그런 상황이 와도 그것과 같은 상황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떤 존재들이 저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하기를 원하고 또 그래야 된다는 자리가 있으면 꼭 함께 한다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또 9월에는 장애인 기본법안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게 현행 장애인 관련 법령이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드셨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장애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금은 결함, 무엇에 의한 결함이라든가 손상, 의료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의료적 모델을 아직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 추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패러다임에 발맞춰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려면 이것이 사회적 모델 또 사실은 사회적 모델에서 나가서 인권적 모델까지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담지는 못하더라도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장애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환경적 요소가 갖추어져 있다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할 때 이제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법안에 정의로서 담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것들을 담은 기본법인데요. 지금 사실 그게 보건복지 위원회죠. 그 상임위로서는 그리고 관련 부처는 부처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문턱을 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대는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관련 법안들을 좀 더 재정비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런 뭐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패러다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장애인분들 또 장애를 차별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깜깜이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이 샌다 할 때 눈먼 돈이랄지 무슨 절름발이 행정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은 표현이 또 인식을 바꾸고 또 인식이 바뀌면 또 표현도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5988님, 오늘 저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김혜지 의원님, 우리 사회 약자들 위해서 좋은 입법
입법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해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일 그 장애인의 날에는 혹시 어떤 일정들 예정이 돼 있으세요?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네. 다양한 장애 예술 단체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정책적 입법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청와대 춘추관이죠. 네. 거기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축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예, 네. 축사를 하러 가시고요. 장애인의 날이 그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게 1994년이던데 이제 30년 꼭 됐고요. 그동안에 뭐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법적인 것 외에서도 많이 또 챙겨 보시겠죠. 근데 이제 챙길 것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달라진 것 같다. 체감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 장애인 그러면 뭔가 외계에서 온 존재들, 생명체들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냥 옆에 사는 이웃, 동료 네네. 시민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제 예를 들게요. 가장 쉬운 얘기겠죠. 예, 지금 조이랑 저는 안내견이랑 같이 다니는데요. 예. 지금 24년째 같이 다니고 있어요. 조이는 3번째 안내견인데요. 첫 번째 안내견이랑 다닐 때는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그래서 저 또한 너무 많이 놀란 적도 많고 그리고 거부당하는 사례도 너무너무 많은데요. 네네. 지금은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에티켓도 많이 아세요. 그냥 안내견을 부르거나 만지거나 먹을 것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마치 안내견이 옆에 없는 것처럼 네. 다닐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뭐 거부 사례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을 제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장애인 비례대표만 해도 그때도 이제 한 명도 이제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 22대 국회도 그렇고 21대도 그랬고요. 네. 3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그래도 대변하는 사람이 조금씩 생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때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23분 43초 지나고 있어서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2대 국회에는 최보윤 당선인도 계시고 더불어민주연합의 서미화 당선인도 계시고 한데 이 세 분께서 어쨌든 장애인 대표로 또 입법 활동을 하셔야 되고 의정 활동 하셔야 되거든요. 네. 혹시 이 세 분이 의원님 포함해서 공동으로 어떤 하는 의정 활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지금 그런 혹시 방법들을 한번 모색하고는 계실까?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22대가 시작되면은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법안을 발의할 때는요. 제가 대표 발의를 하더라도 10분, 그러니까 저 말고 9분의 도장 받아야 의원님이 되죠. 네, 그렇죠. 공동 발의를 해주셔야 법안이 발의가 돼요. 네. 뭐 그런 역할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의 목표치는 같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공동으로 일하는 것보다 네. 또 그 두 분이 못 챙기시는 부분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이 4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채워나가고 메꿔나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문자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7549님, 제 딸도 몸이 불편한데요. 김예지 의원님 정말 멋지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하시고요. 리민님, 당을 떠나서 김예지 의원님은 의정활동에서 목표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스타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용기 내서 활동해 주세요라고 응원 문자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재선에 성공하신 국민의 미래 김예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금요일답게 정체가 심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뒤로 강동대교 이전부터 사고 여파 봤고요.